네, 안녕하세요. 자, 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세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루트 컨텍스트를 좀 열어보고요. 루트 컨텍스트를 이것도 일단 올려놓은 내용을 좀 가져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그냥 그 깃허브에 있는 내용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고요. 자, 뭐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제 세팅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루트 컨텍스트 세팅하고 자, 그다음에 요 리소시즈라는 폴더 자, 어, 이 자바하고 이제 같은 그 수준에 있는 리소시즈라는 폴더를 가서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일단 마이바티스 컴피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얘를 좀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여기 마이바 리소스 폴더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추가합니다. 매퍼라는 디렉토리. 네. 그 다음에 이 매퍼라는 폴더에다가 어, 자, 일단 멤버 매퍼 XML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시고 그 XML 내용을 가져다 붙여 넣으세요. 자, 다시 한번 루트 컨텍스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추가했고요. 기존에는 뭐 내용이 거의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컨피그를 리소시즈 폴더 안에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리소시즈 폴더에다가 매퍼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멤버 매퍼라는 XML을 갖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XML 파일들을 쭉 읽어서 이제 스프링이 뭐 설정 값이라든지 이제 등록할 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이제 DB와 관련된 내용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사실 뭐 DB와는 관계가 없고 요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와 관계가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뭐 파일 처리를 할 때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회원에서는 파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루진 않습니다. 나중에 게시판 할 때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DB는 MySQL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 네. 요 위치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MySQL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뭐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계정, 네. 그 계정에 대한 정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바티스와 관련된 설정이라든지 매퍼에 대한 어떤 위치,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이 각각 이제 이런 아이디 값으로 이제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계되면서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얘를 호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리파지토리 클래스에서 이제 이 마이바티스를 호출하는 부분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DB로 쿼리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마이바티스 컴피그라는 파일은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요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매퍼라는 부분, 요 매퍼라는 부분이 이제 기능별로 쿼리문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가져다 놓은 이 부분은 뭐냐면 회원가입 처리를 위한 쿼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요거를 하게 될 때, 어,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는 부분은 요거, 요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결론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 여기 제가 올려놓은 GitHub의 리드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그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그 MySQL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쿼리문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그리고 뭐 DB 언더바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DB 언더바, 뭐 유저 언더바 이렇게 썼는데, 네, 그냥 뭐 이거는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요 위치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좀 지금 처음엔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은 이름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정은 이렇게 만드는데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꾸면 됩니다. 뭐 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네, 그냥 간단하게 연습용이니까 1, 2, 3, 4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요 세 번째 줄은 뭐냐면 이 계정이 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권한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읽기 권한, 쓰기 권한, 뭐 수정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원래 구분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어 우리는 이제 연습, 공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권한을 이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네, 그런 형태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줄을 여러분들이 그 MySQL 워크벤치에서 네, 그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네, 요 명령어를 각각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각각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에서 이제 그 해당 만든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어 이제 접속을 하면 되고요. 네. 자, 접속을 할 때 접속 정보 같은 경우는 유저네임, 유저 언더바 코딩 레시피,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 스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네, 그래서 뭐 편하게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테스트 커넥션을 해서 네, 비밀번호 입력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뭐 1, 2, 3, 4로 했으면 1, 2, 3, 4를 입력하면은 네, 이렇게 석세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계정이 세팅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원 정보를 다루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테이블 정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네, 그래서 아이디 컬럼, 그래서 그 PK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들 쭉 세팅을 했고, 자, 그래서 요 쿼리문도 여기 리드미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네, 그대로 가져다가 네, DB에다가 네,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아까 제가 그냥 테스트하느라 하나 넣어봐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만들었을 때는 데이터가 당연히 없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 계정 이름, 비밀번호. 네, 요건 이제 MySQL에 대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찾아보시면 아마 뭐 내용들이 거의
요 부분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네. 요 부분만 오라클에 대한 부분으로만 바꿔주고 하면은 네.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붙이는 거가 크게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파지토리 클래스로 다시 와서 자, 이 리파지토리 클래스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매퍼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얘는 뭐 어떤 일종 그냥 클래스가 아닌데 이제 마이바티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파지토리 클래스에서는 자, 여기서도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데 자, 어떤 의존성을 주입받느냐? 네.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네, 클래스를 주입받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고요. 자, 그래서 요 이 객체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리턴문에다가 자, 이 SQL 이 객체로 접근을 해서 어떤 메서드를 제공하느냐 보면은 이러한 이제 CRUD를 위한 이런 메서드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저장 네, 그 DB에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insert라는 메서드를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요렇게 그 첫 번째 부분에다가는 member.save라고 썼고요. 두 번째는 member.dto. 이 넘겨받은 요 매개 변수 매개 객체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래퍼를 좀 같이 열어서 자, 이 매퍼 파일을 보면 이제 요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제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멤버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가 얘랑 일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걸 가리킨다고 보면 되고 자, 점 세이브 그러면 얘에 소속된 뭐 세이브인가? 뭐 이렇게 좀 유출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의 세이브는 이 아이디의 세이브. 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이제 태그마다 여기 이제 태그들이 뭐 인서트,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셀렉트 이런 태그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를 이제 부여할 건데 이 아이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태그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의 의미는 이 멤버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갖는 매퍼에 세이브라고 아이디를 갖는 그 부분을 뭐 호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호출하면서 이걸 넘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잘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주의할 점은 요 부분은 뭐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스트링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쓸 때 주의해서 네, 대소문자가 없는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넘기는 객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DTO 객체를 넘기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이 이제 매퍼를 호출할 때 넘기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얘 여기 부분에서 파라미터 타입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파라미터 타입. 네.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 타입에다가 소문자 멤버라고 썼는데 원래 여기다가는 어떻게 보통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그 이제 넘기는 데이터의 어떤 풀 경로를 써주도록 합니다. 풀 경로를 써주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풀 경로를 쓰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번거롭고 너무 길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줄임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요렇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마이바티스 컨피그라는 파일이 있었죠. 자, 이 마이바티스 컨피그에 보면은 이제 뭐 알리아스라는 설정이 있는데 자, 이 알리아스라는 설정이 일종의 그말 그대로 별칭을 지정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DTO가 더 여러 개다라면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요 경로에 있는 요 클래스를 나는 요런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퍼에서는 요 이름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뭐 파라미터 타입 나중에 이제 리절트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요 알리아스에 적용한 요 이름을 파라미터 타입 또는 리절트 타입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쓰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다가 풀 경로를 쓴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매퍼 마이바티스를 쓸 때는 이제 네이티브 쿼리를 보통 쓰게 되어 있어요. 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쿼리를 쓰고 이제 보통 인서트 쿼리를 수행할 때 이제 테이블 이름, 컬럼, 그 각 컬럼에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MySQL에 대한 기본적인 좀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각각의 값을 써야 되는데 이 마이바티스 문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DTO 객체로 이렇게 넘겨받았죠.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것을 그 DTO 필드 이름으로 이렇게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샵 중괄호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DTO 필드 이름으로 각각을 네, 필드 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DTO 필드 화면에서의 네임 값,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게 네,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이디 컬럼에 대해서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인서트가 한번 수행될 때마다 그 아이디 값은 하나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늘 이제 이렇게 DB 세팅하는 과정이 좀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실수가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좀 뭔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은 네, 좀 요 영상을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됐으면 자,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이 성공하면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뷰즈 폴더에다가 로그인 JSP를 일단 하나 만들고 자, 로그인 JSP는 이것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확인할 거는 회원가입을 이제 여기서 뭔가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DB에 그 가입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브라우저에는 로그인 JSP가 보여야 됩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나이 부분은 숫자로 네. 자, 로그인 페이지가 떴어요. 네, 그리고 그 리파지토리에 보면은 네, 입력한 값이 제대로 넘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 자, DB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DB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방금 입력한 그 CC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멤버 테이블에 잘 저장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요 전반적인 이 흐름이 진행이 됐으니까 네, 한 번씩 좀 잘 살펴보시고 뭐 혹시나 문제 있는 분들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로그인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